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의 철강 회사 니폰스틸이 추진한 US 스틸의 인수 계획을 미국 정부가 저지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브로드컴과의 테스트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이 서비스 PMI를 발표했고 부동산 부양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0월에 예정된 증산을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잉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프트는 자전거와 스쿠터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오늘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의 역전 상태가 잠시 해소되었는데 이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은 투자자들이 단기적으로 금리가 높아지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낮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런 역전 상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정상화될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시장 데이터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특히 7월 코인 공고수는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일자리 시장이 냉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경기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으며 이번 주에 발표될 일자리 보고서가 매우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철강 회사인 US 스틸의 주가는 일본의 니폰 스틸이 추진한 149억 달러 규모의 인수 계획을 미국 정부가 저지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17% 이상 급락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인수를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 스틸의 CEO는 만약 거래가 차단된다면 공장 폐쇄와 본사 이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거래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있으며 아직 공식적인 결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니폰 스틸은 이번 인수가 미국 철강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 대한 반대는 초당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내 보호주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이 브로드컴과의 테스트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가장 진보된 제조 공정인 18A를 사용해 실리콘 웨이터 테스트를 진행했으나 생산 공정이 아직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인텔의 파운드리 전환 전략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브로드컴은 여전히 인텔 제조 공정과 서비스를 평가 중이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은 2024년 말까지 자체 칩 제조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며 외부 고객을 위한 대량 생산은 2025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브로드컴은 자사의 AI 관련 반도체 생산을 위해 다양한 제조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카이신이 발표한 중국 서비스 PMI는 8월에 51.6으로 집계되어 예상치인 51.8을 밑돌았습니다. 7월에 52.1에 비해 감소한 수치로 서비스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대규모 모기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약 5.3조 달러 규모의 모기지 금리를 단계적으로 약 80bp 인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 인하로 인해 은행들의 수익성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들은 이미 낮은 대출 금리와 기록적인 마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텔은 매출 감소와 현금 유출로 인해 파운드리 사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인 85억 달러의 보조금과 110억 달러의 대출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 기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재정 문제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약 1만 5천 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으며 이는 반도체 인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미국 정부와의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시장 상황과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10월에 하루 18만 배럴로 석유 생산량을 확대할 예정이었는데요.
이를 연기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유가가 하락하는 데 따른 조치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이끄는 그룹이 이 계획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보잉의 연간 100억 달러의 자유현금 흐름 목표가 2027년 또는 2028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보잉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보잉은 450억 달러의 순부채를 해결해야 하며 새로운 항공기 개발을 위해 300억 달러의 자본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737 맥스 사고 이후 생산 문제가 발생해 현금 흐름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잉은 3만 2천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파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기계공협회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주요 쟁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16년 만에 첫 파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잉은 수년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33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회사 채권은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리프트는 자전거와 스쿠터 사업 부문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직원 감축과 최대 4,600만 달러의 비용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은 비용 절감과 전략적 우선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직원 약 1%를 해고할 예정이며 자산 일부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리프트의 주가는 올해 22.2% 하락한 반면 경쟁사인 우버의 주식은 17.9%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조사를 위한 소환장을 받았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엔비디아 대변인은 CNBC에 법무부와 확인했으며 소환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도 규제기관이 질문이 있을 경우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블룸버그가 엔비디아가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한 후 나온 것으로 이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 뇌거래에서 하락했었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